여러분, ISA 계좌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블로그의 내용을 찾아보면 3년 이후에 해지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ISA 계좌의 특징인 200만원 비과세 한도,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략인 거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ISA 계좌를 조금 더 특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실제 현장에서 상담할 때 이용하는 기법을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ISA 계좌를 나에게 맞는 정말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SA 계좌를 운용하실 때 이 비과세 200만원에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ISA 계좌를 좀 잘 살펴보면 비과세 한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혜택은 9.9% 분리과세에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구간에 걸리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이자 배당소득 구간에 걸리는 그러한 애매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 운용을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애매한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융자산을 급격하게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ISA 계좌인 거거든요. 이 ISA 계좌를 우리가 분리과세, 9.9% 분리과세를 좀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부터의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용기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운용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ISA 계좌의 숨겨진 기능 3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ISA 계좌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세금에 대한 혜택, 그리고 분리과세, 3년 의무 보유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숨겨진 기능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중도 인출 기능이에요. 자, 언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중도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불입한 원금까지입니다. 원금까지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인 거죠.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자금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년 만기가 지나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연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숨겨진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 숨겨진 기능은 연장 이후에도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도가 남아있다면 5년이 지난 이후 연장해서도 계속적으로 불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서민형으로 가입을 했는데 5년이 지나서 연장할 때가 되었더니 이때는 서민형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연장할 경우에 서민형에 대한 혜택은 사라지고 일반형으로 연장이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을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탁형에서도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좋고 하다 보니까 중개형으로 많이 넘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중개형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투자 원칙은 장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해지하는 게 과연 운용의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ISA 계좌는 하나의 원석과 같습니다. 이거를 나한테 맞게끔 어떻게 가공하느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이거나 주택이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회전시키면서 목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구입된 이후에는 원리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저축액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ISA 계좌를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중장기 형태의 상품으로 변형을 시키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과세 혜택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적립 투자를 해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모든 이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안 맞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치트키가 하나 있죠. 바로 5년 만기가 되었을 때 이 자금을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와 그리고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ISA 계좌를 운용하면서 최대의 치트키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치트키는 50대 이상 분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무엇이냐? 자, 50대이지만 아직 은퇴에 대한 준비가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 이용하면 좋은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이 공백 기간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때 이 ISA 계좌를 활용해 준다면 굉장한 베네핏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어떤 부분으로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느냐? 바로 배당이에요. ISA 계좌에 1억을 다 채웠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플랜을 처음에 세울 때 배당형 ETF나 아니면 배당주 이런 형태를 좀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치면, 그리고 ISA 계좌가 만기가 돼서 연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랬을 경우에 ISA 계좌에 불입 한도는 1억을 다 채웠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불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장 기간 동안에 배당이 발생하면 ISA 계좌로 일단 들어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세금을 떼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예수금이 생긴 게 되죠. 이걸로 추가 전출해서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자, 1억 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연 8%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물론 포트폴리오를 잘 세워야겠죠. 그랬을 경우에 800만 원의 배당금이 연간 ISA 계좌에 따박따박 월로 나눠져서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800만 원이 1억이 되려면 약 12년이거든요. 12년 동안에는 어찌되었든 단기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ISA 계좌는 인출에 대한 한도는 총 한도는 불입 원금까지일 뿐인 거지 연간 한도가 인출할 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55세 나이 시점부터 10년 동안에는 연금을 지급받는 비율,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구조죠. ISA 계좌는 내가 1억 원을 넣어놓고 5년 안에 난 이 1억 원을 다 빼겠어 라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40대부터 준비할 수도 있을 거고요. 50대에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ISA 계좌를 연금화 시키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처럼 ISA 계좌는 하나의 원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원석을 나한테 맞게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소중한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다고 멀리하시고 가입만 해놓고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세금의 혜택이 있는 계좌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각자 상황에 맞게끔 지혜롭게 운용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ISA 계좌를 운용하는 또 다른 시각을 여러분한테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주책임의 재무 이야기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